자, 인천 중산중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세계 1차 대전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세계 1차 대전에서 우리가 독일과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 맞붙게 되었는데,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일과 이제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의 전투를 끝내게 되고 독일은 서부 전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식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때 배웠던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복습해 봅시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OX? 정답은 5죠. 그쵸? 기억나니?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 다음 두 번째, 러시아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삼국 동맹을 맺었다. 자, 삼국 동맹의 세 국가 어떤 나라였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독, 오위, 요 세 나라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X.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이전의 러시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9세기 후반 러시아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산업화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본주의가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자본주의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짤 기억날 거예요. 대표적인 사상가인 사회주의 사상가 마르크스. 그래서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자와 그 다음에 자본가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이에 대한 반발로 사회주의가 확산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러시아의 황제인 차르 체제에 대한 비판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의 이름이 바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이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 민중들이 일요일 날 이제 교회를 가지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혁명이란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였다고 해. 그래서 러시아의 국가를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차르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그 한편 자신들의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는 되게 평화로운 시위를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평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으니까 분노가 폭발했겠죠. 자, 이렇게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차르도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르가 개혁을 약속하게 돼요. 그래서 언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회를 설립하겠다 등의 개혁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고요. 또한 차르 중심의 전제 정치가 강화되는 결과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1호의 사건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러시아 혁명은 두 차례의 혁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두 차례의 혁명이 모두 1917년이라는 같은 해에 발발하게 되는데, 3월 혁명과 11월 혁명, 그 발생했던 월의 이름을 따서 3월 혁명과 11월 혁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먼저 3월 혁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혁명을 보면은 배경을 보면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의 삼국 연합 측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삼국 연맹 측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연합군 측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세계 1차 대전에서 독일에게 연이은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요. 심지어 경제 상황도 점차 악화되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이에 민중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이제 실제로 봉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구는 전쟁을 멈추자, 전쟁 중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건 다 차르 때문이야. 그래서 차르를 타도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는 봉기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노동자 병사들이 소비에트라는 걸 구성하게 돼요. 소비에트. 자, 소비에트를 병사 대표들이 소비에트를 구성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차르, 러시아의 황제인 차르를 축출하고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여기까지가 3월 혁명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비에트가 뭘까? 소비에트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소비에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에트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노동자, 농민, 그리고 병사들의 민주적인 자치기구라고 할 수 있어. 자,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자치기구가 학생회인 것처럼 이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민주적 자치기구를 소비에트라고 러시아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인 거지. 노동자만의 민주적 자치기구인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농민 소비에트, 병사들의 자치기구인 병사 소비에트, 이렇게 소비에트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소비에트 내에서 아직도 우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논의한 민주적인 자치기구가 바로 소비에트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농민 소비에트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수확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해결책을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 민주적으로 이제 대화하면서 민주적인 자치기구를 꾸렸는데 이걸 소비에트라고 하고요. 병사 소비에트에서는 이제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토론하면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정해가는 민주적 자치기구를 소비에트라고 한다고 우리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봉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노동자, 병사들의 대표가 민주적인 자치기구인 소비에트를 구성하고, 이 소비에트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면서 차르가 축출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게 3월 혁명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월 혁명 배웠고, 아까 두 번째 혁명이 몇 월 혁명이라 했죠? 기억나나요? 바로 11월 혁명입니다. 11월 혁명. 자, 11월 혁명, 두 번째 혁명인 11월 혁명의 배경 살펴볼게요. 자, 아까 3월 혁명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임시정부가 혼란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흡했을 뿐더러 전쟁을 즉 1차 세계대전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아까 분명히 3월 혁명에서는 무장봉기를 하면서 구호가 전쟁을 중지하자는 거였지. 근데 민중들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임시정부는 1차 세계대전을 지속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개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니 이제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고, 이러한 민중들의 분노를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주도 인물이 있었는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바로 레닌이라는 사람이에요. 레닌. 자, 이런 레닌이라는 사람이 주도한 볼셰비키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자, 아까 소비에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볼셰비키라는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 볼셰비키가 어떤 단어인지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셰비키 뭐냐면 얘들아, 사회민주노동당 중에, 그러니까 즉 사회민주노동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여기서 레닌이 주도하는 다수파를 볼셰비키라고 해요. 자, 즉 이거야. 한 당, 즉 사회민주노동당이란 당 안에 지도자가 한 명이 아니라 한 두세 명 정도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 중에 레닌을 따르는 다수의 사람을 볼셰비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지도자를 따르는 소수파를 멘셰비키라고 명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멘셰비키를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레닌을 따르던 사회민주노동당 중에 다수파를 차지한 볼셰비키, 요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러한 레닌이 이끌고 있는 볼셰비키가 주도가 돼서 무장봉기를 또 한 번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11월 혁명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월 혁명의 결과 탄생했던 임시정부가 타도되고, 아까 앞서 배웠던 소비에트들이 중심이 되는 임시정부가 아니라,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임시정부가 아니라 소비에트들을 중심으로, 민주적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정부가 꾸려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걸 소비에트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의 이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부전선에서의 독일과의 전쟁을 종결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또는 유럽 국가들의 공산당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주의 혁명을 이제 다른 국가에 수출하려고 했던 코민테른을 결성하게 돼요. 그래서 코민테른을 통해서 이제 다른 국가의 사회주의를 홍보하기도 하고, 유럽, 아시아 국가의 공산당 활동을 지원하면서 자신들의 사회주의 혁명의 정신을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이렇게 볼셰비키를 이끌었던 레닌이 11월 혁명의 주동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레닌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당연히 주동한 인물이니까 당연히 11월 혁명 이후에 정권을 잡았겠죠. 자, 그래서 레닌의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부자가 있으면 안 돼. 모두가 동등하게 잘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레닌은 지주, 즉 땅 주인의 토지를 몰수하고 산업을 국유화해. 모든 산업을 국가 소유로 바꾸고, 그로 인해서 생산된 물품들, 생산된 어떤 물품들이나 어떤 재화를 모든 국민에게 고루 분배하는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토지를 빼앗아서 동등하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산업을 국유화해서 국가가 생산해낸 생산품이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이런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은 지속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레닌은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쳐야겠다라고 해서 신경제 정책, 뉴 이코노미 폴리시, 그래서 신경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농작물을 거두어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도 수확량이 되지 않아. 얘들아, 생각해봐. 감자를 내가 많이 생산했는데 똑같이 분배한다고 하면 누가 많이 생산해내겠어, 그치?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일부 도입해서 농작물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시장 경제를 일부 인정하는 신경제 정책을 펼치게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이렇게 신경제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성장하게 된 러시아는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즉 소련을 줄여서 소련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해서 소련. 소연은 조금 발음하기가 그래서 소련으로 우리가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한 15개, 그 주변에 있던 15개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합쳐가지고 연방으로서 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써있죠? 여기 국가별로 숫자가 써있잖아. 그래서 요 15개 국가가 연합체로서 소련이라는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레닌이 신경제정책을 펼치고 어떤 사회주의 개혁을 하고 나서 소련이 수립이 되었고, 이제 소련이 수립된 이후에 레닌이 죽게 되면서 그의 후계자로서 스탈린이 등장하게 됩니다. 후계자로. 그래서 레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중공업 중심의 어떤 경제개발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무슨 기존의 농작물, 어떤 농업 이런 거 말고 중공업, 뭐 쇠를 다루거나 철을 만들어내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5개년을
추진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반대파를 엄청나게 죽여요.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발전시켰지만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피와 뼈를 갈아서 경제를 회복했지만 독재를 심하게 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9세기 후반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주의 정신, 사회주의 사상이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터지면서 민중들의 분노가 터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차르가 그 민중들의 분노에 대응하여서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쵸? 자, 그래서 직접 민중들의 봉기가, 무장 봉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러시아 혁명이고요. 이런 러시아 혁명은 3월 혁명과 11월 혁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3월 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중지와 그다음에 차르 타도를 외치면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고 노동자 병사 대표들의 소비에트가 결성이 되고, 이런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노래가 갑자기 나오네요. 지금 점심시간에 찍고 있어가지고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당황스럽네. 5교시 예비경입니다. 수업 시작 5분 전입니다. 5분 남았대요. 자, 아무튼 3월 혁명에서는 그래서 임시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쵸? 차르가 축출되고, 하지만 이러한 임시정부는 개혁에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1차 대전을 계속해서 참전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레닌 중심의 볼셰비키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레닌이 결론적으로는 집권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소비에트 민주적 자치기구인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렇게 집권한 레닌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개혁, 지주의 토지를 빼앗아서 똑같이 나눠주거나 산업을 국유화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경제 성장이 미미하면서 자본주의적인 시장 요소를 일부 도입한 신경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러시아 주변의 15개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합쳐서 소비에트 연합, 그래서 소련이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스탈린 같은 경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지만 독재를 엄청나게 하면서 실제로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 독재로 인해서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는 어떤 이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도 양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차분하게 정리하고요.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3월 혁명과 11월 혁명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요. 우린 다음 주에 실제로 얼굴 보면서 학교에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